이제 이 책을 쓴 계기가, 네. 이 프로필에도 있듯이 제가 심각한 공황장애를 좀 겪었어요. 네, 한 1년여 동안 겪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질환이 좀 있어서 네, 수술을 했는데, 예. 그 수술한 부위가 좀 잘못돼서 과다출혈이 돼서 응급실에 좀 가게 됐어요. 근데 사람의 몸은 한 4,000에서 5,000cc의 피가 있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400cc 그 수액만 11개를 받았어요, 그때. 그럼 400cc 11개면은 4,400cc죠. 바람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액을, 예. 그때 이제 피를 묽게 양을 늘리기 위해서 수액을 또 이렇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는 제가 제 몸에 있는 피가 제 피가 없었다고 해도 그러니까요. 과언이 아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제가 식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8시간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마취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 음식물이 다시 역류해서 기도를 막아서 이제 사망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에 이게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내장에.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응급실로 갔는데 이제 유체 이탈이 돼서 제가 이제 누워 있고 제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예, 이제 모든 환경은 전부 다 하얀색입니다. 제가 본 그 유체 이탈에 된 거는. 그리고 하얀색 회색 명암들이 좀 깔려 있는 물체들에 제가 누워 있고 예. 의사분들과 이렇게 와우. 뭐 간호사분들이 막 그 분주하게 막 응급처치를 하는 뭐 그런 네네네. 모습들이 보이다가 예. 제가 깨어나서 이제 응급실에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삶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삶을 다시 성찰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후에 네. 두 번째 다시 수술 부위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할 때 첫 번째 경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수술 부위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 애들한테 어떤 얘기를 전해줄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또 사망할 수 예, 있으니까. 죽을 수 있다는 그 공포가. 그 첫 번째는 그걸 몰랐는데 네, 이제는 모르고 지나갔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게 느껴지니까 유체 이때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 순간에 뭘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근데 이제 그 수술을 기다리는 순간에 충격이 크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공포가.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수술 잘 하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 당시 때 이제 계속 마취제를 환각성 마취제를 계속 주니까 이 신경도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하고 막.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깥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공황장애 크게 두 가지거든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공포와 불안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 내가 미래 위험을 닥칠 것 같은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한 발자국을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지옥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옥이 있다고 하면 거길 것 같아요.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서 그때 경험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됐어요. 왜 인간은 도대체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됐을까? 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거에 관심이 갖게 됐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력을 봐도 감정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예. 박사님이 감정을 쓰셨길래 감정이 상한 거네요 그때. 그러니까 감정이 많이 상해서 이게 뭘까 이러고. 진짜 공황장애는 저는 안 겪어봤는데, 겪으신 분들 얘기 들으면 정말 공포스럽고 불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내신 거예요? 아니면 뭐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물론 이제 저희 이제 공황장애 오시면 코스가 있어요. 그 그래요? 코스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제 가장 하는 게 이제 신경정신과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감정은 뇌에 올리거든요. 그렇죠. 뇌에서만 예전에는 이제 저희
과거에는 이제 감정이 가슴에서 가슴에 있어 있다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은 네네네.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뇌의 원리에 의해서 감정이 발달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황장애는 감정을 조절하는 변형계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변형계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 4가지 이상들이 이렇게 발달해서 불안, 공포, 즐거움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에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공포와 불안이 계속 오는 거거든요. 예, 그 47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네. 여기 신경 절단 물질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파민, 네. 코르티솔,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도파민은 들어보셨죠? 네. 예,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정신과에 가서 네. 이제 상담을 받으면 그 브레이크 기능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제를 그러니까요. 인위적으로 예, 투여를 하는 이게 안 거예요. 나오니까. 예, 안 나오거나 도파민도 안 나오고 뭐 예.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느 양을 줘야 될지를 모르니까 한 움큼 줍니다. 그렇게 한 움큼 주어서 먹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감정이 조절이 돼요. 막 붕 떠 있고 꼭 한각 상태에 있어요. 한각 상태 같은 느낌이 있어요. 붕 떠 있는 느낌이. 그러면 좀 뭐가 안 좋고 좀 아직도 불안하고 뭐 공포스러워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약을 거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약들을 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적합한 양으로 그 칵테일 요법이라고 해서 이제 줍니다. 그걸 이제 한 6개월 먹었어요. 6개월 먹어도 어떤 상황 감정 변화 감정이 조절되지 않더라고요. 그 불안과 공포가 없어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지리산에서 썼는데 지리산으로 이제 요양을 가서 또 극복해 보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약을 이제 끊게 된 요인은 제가 감정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감정은 어떤 외부 환경에 따른 반응인데 그 반응을 외부 환경 때문에 제가 감정을 낸다고 감정적으로 일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정을 만드는 목적. 내 안에서 예. 목적이 있어요? 예,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습관화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뇌는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저희가 언제나 항상 새로운 걸 발견하고 언제나 한다고 하면 뇌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뇌는 항상 효율적으로 어느 일정한 습관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행동하게끔 하죠. 근데 그 습관 안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적이 사회에 복귀하기 두려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 경쟁 사회에 내가 다시 복귀해서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내가 자아 실현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가치감을 못 느끼는데 다시 돌아가는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공포와 불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예? 여기에서 그래서 감정은 항상 이유와 관심사와 목표가 있을 때 나타난다고 이렇게 책에도 넣었던 것처럼 그 목적을 바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 중에 감정 때문에 행복은요 긍정적인 감정의 계속 연속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자기의 감정을 계속 모르고 있다는 건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긍정적인 감정을 알아야 행복한데. 그래서 저는 그 목적을 바꿔보려고 했던 거죠. 네. 여기서 조금 이제 보태면, 감정이라는 게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생존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안쪽에 있는 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뇌피질이 아니라, 동물들도 감정이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생존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내 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나가지 마. 네가 생존하려면 여기 있어야지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여기도 책에 있는 게 이제 뇌는 익숙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일단 생존해야 되면 익숙한 거잖아요. 새로운 건 공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다이어트도 우리가 요요가 오는 것도 우리가 자꾸 굶고 그러면 이 뇌가 이제 나는 모르는데 뇌는 알아요. 위기 상황이야. 그러니까 막
효율이 높아지는 거야. 조금만 먹어도 살찌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너무 굶으면 안 되는 것도. 그러니까 참 묘해요. 이 뇌라는 게 내가 모르는 게 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첫 번째 이제 감정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트 2로 좀 넘어가면 분노라고 나오고요. 그죠? 네. 예. 여기 변화를 가로막는 두려움.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우리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 분노. 있죠? 이런 것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없고 긍정적인 감정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부정적인 감정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네. 봤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예. 감정은 인류 역사상 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에 의해 진화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가장 첫 번째 감정 중에 여러분들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면 예. 이 낯선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전달할 때 가장 이 사람이 놀랄까요? 아, 이 사람 놀래게 처음 만나 하려면, 놀래려면 놀래요. 이러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굴 막 들이대고 막 이러면 놀랄 것 같아. 네. 뭐 공포스럽게 만들면 가장 그렇죠. 놀랄겠죠. 네. 그게 이제 인간의 만나자마자 죽여버릴까? 막 이러고 무서운 무기를 또 들고 있다든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처럼 인간은 가장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생존 때문에 그런 네. 거잖아요. 인간은 자연에서 이제 동물에서 음. 인간으로 자의식이 발달하면서 자의식과 상상력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되면서 만약에 무력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무력한 존재가 큰 자연 천지지변이나 이런 데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동물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려움이라는 걸 자동적으로 갖게 된 거예요. 내가 항상 저희 원시대 유인원들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 당시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채집 생활을 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무 열매는 계절마다 열리지 않습니다. 한 계절만 열리고. 그래서 채집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동을 하려면 동굴에서 생활하는 게 효과적이었겠죠. 그렇죠. 그때. 그러면 동굴에 뭐가 있는지 예. 모르고 내가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들어갔겠죠. 그러면 네. 그 안에 맹수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곰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인간은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회사 생활할 때도 의사결정하는 것도 두렵지 않겠죠. 그리고 상사도 두렵지 않겠죠. 네? 전혀 제가 두려움이 없으면 네. 왜 두렵겠습니까?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나쁜 감정과 좋은 감정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비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걸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네. 그래요. 우리가 인사할 때 악수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무기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 그리고 손을 잡으면 못 때리잖아요. 때릴 수 있잖아. 딱 손 잡으면 못 때리잖아. 발로 때릴 수도 없고. 그 인사도 다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아랍에 가면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등을 두드려요. 왜 두드리는지 아세요? 무기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너 무기 없니?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가면 이렇게 등을 두드리고 아래로 막 엉덩이까지 훑어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악수하는 거 이게 다 원시적인 행위였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책 보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게 되고 이게 필요하구나. 왜 봐요. 하느님은 되게 전지전능하신데 왜 악마를 만들었을까? 왜 악을 만들었을까? 전 세계에 악이 없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악이 없으면 선도 없어. 그쵸?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야 또 긍정적인, 그러니까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 맞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감정이 필요하겠구나. 그걸 보면서 또 그 생각했어요. 전 너무 긍정적인 감정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 딸이 너무 긍정적이야. 너무 긍정적이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좀 문제가 어떠세요? 작가님은 좀 생각하기에 5대5라 그러면 어느 쪽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요? 예. 저는 이제 그 경험하고 나서는
긍정적이 훨씬 많죠. 아, 많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네. 어차피 지나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에 네. 항상 주시하면서 어떤 감정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아채는 예. 게. 그래야지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 감정하고 기분에 대해서 또 정의를 내주셨어요. 네. 기분과 감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분 어때? 좋아. 기분 안 좋아. 근데 기분하고 감정은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르죠? 감정은 이제 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예. 일순간에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오면 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요. 어떤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그 목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네. 그 목적에 의한 선택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무의식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미팅을 했어요. 네. 근데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좋아?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그냥 좋은 그냥, 거예요. 그냥 좋은 거죠. 예. 네. 그렇지만 실제 감정은 그 무의식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무의식은 어느 때 형성이 많이 되냐면 만 5세까지 이하일 때 많이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이 형성되는데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의 느끼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무의식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오면 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욱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무의식성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바꾸라고 하는 얘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찾아봐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지.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부모님이 권위적인 부모님 아래서 살아서 내가 억압받고 살았는지 아니면 형제들 간의 사이에서 애정 경쟁이 심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에서 왔을 때 일시적인 반응이고요. 기분은 그 감정이 쭉 길게 늘어지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좋아 그러면 긴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느낌은 이제 좀 주관적인 판단, 경험들 가지고 느낌이 좋아, 싫어 뭐 이런 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말씀을 계속하세요. 예. 그래서 그 목적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보니 그 무의식성에서. 무의식성에서. 예. 그래서 그 목적을 찾아야 네. 그걸 바꾸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조금 이제 보태면요. 아까 이제 가정이라 그랬는데, 부모예요. 우리 어렸을 때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부모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 3대를 간다 그러거든요. 상처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은 게 오래 갈까요? 낯선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오래 갈까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어디서 푸십니까?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왠지 몰라. 어머니가 갑자기 뭐 화를 내.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지. 그걸 이제 집에서 푼 거야.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상처를 받았어. 근데 재미난 건 내가 그러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3대를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가면 초감정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감정에서 느끼는 감정. 이제 뭐 그게 그거죠. 이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 책을 보시면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파트 3로 넘어가면요. 감정을 경영하라. 그래서 좀 뻔한 얘기가 있습니다. 죄는 벌하고 감정은 용서하라 하는데 이 뻔한 얘기 같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죄는 벌하고 감정은 용서하라. 어떤 얘기입니까? 네. 네. 보통 이제 인간관계에서 저희가 이제 예. 감정적인 다툼이나 갈등, 오해가 생기면 네. 대부분 화해를 하죠. 화해는. 예. 화해는 어떻게 보면 문제를 잠시 뒤로 밀어놓은 것뿐입니다. 화해는 그런 내가 의미- 해결이 안 된 거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용서는 제가 감정의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경연하라는 거는 첫째 이제 1차적 감정과 2차적 감정이 있는데 네. 저희는 보통 2차적 감정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드라마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오디션에 와서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보면 1차적 감정을 2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오디션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유심히 봤어요. 분노의 감정을 얼마나 2차적 감정으로 표현할까. 예?
얼마나 기쁨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까 이런 걸 오디션 현장에서 보는 심사위원으로 했었거든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 문제는 2차적 감정으로 표현했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을 내가 생각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2차적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지식, 그리고 유전자, 환경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도 토끼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토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귀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포송포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먹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초적인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런 것처럼 네. 2차적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저는 왜 나는 감정적으로 일할까 했지만 일이라는 거는 사실 조금 저희 직장인들을 한게 일하신 그렇게 했지만 삶 자체가 저희가 감정적으로 삽니다. 원초적인 본능을 2차적으로 표현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2차적인 표현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차적인 표현으로 해야 돼요. 나는 섭섭해. 아, 그냥 얘기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내 마음정을? 자녀분들한테도 그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1차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나는 그렇게 섭섭해. 네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불편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1차적인 감정으로 했을 때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 다윈은 6가지를 빅6라고 해서 6가지를 보편적 감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6가지가 파생돼서 저희가 언어로서만 2,600개 언어가 있어요. 감정에 관한 언어가. 그래요? 예. 그러면 2차적으로 표현하는 언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차적 감정이 1차적 감정을 알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계속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알아야 돼요. 아, 그렇게 알게 됐을 때 1차 감정을 전달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2,600개. 우리 몇 개나 알 수 있을까요? 저도 한번 써봤거든요. 감정의 단어를. 예전에 써봤는데 50개가 안 넘어가요. 근데 2,600개라니까 와.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재밌게 본 게 자동 변속기를 수동 변속기로 전환하라.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동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대로 그냥 두지 말고 뭔가 그거를 내가 조절하라는 얘기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뇌는 효율화를 위해서 습관화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오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그걸 반응해요. 네. 예? 근데 그 반응을 수동으로 전환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의식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자의식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 있지만 유체이탈과 비슷한 느낌인 거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이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또한 1차적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수동 전환해서 표현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작가님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우리는 이 책을 받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표정, 눈빛 또는 손동작, 발동작에서 사실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감정이 우리가 좋아 그럼 좋아 좋아 같은 좋아도 진짜 안 좋은 좋아가 있어요, 그죠? 네. 싫어도 그냥 싫은 게 여자들은 그렇더라고. 여자들은 싫은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아예 말을 안 하는데 여자들은 말을 하는데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상대의 감정을 읽어줄 수 있는 얘기 안 해도 좀 읽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책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질문하는 건 다 했고요. 이제 우리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차를 보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분을 제가 영광을 이렇게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저기 누구한테 좀 마이크를 돌릴까요? 예. 예.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우선 저기 좀
그 발음이 다소 안 좋으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셔가지고 미리 농담으로 얘기한 거. 네. 오늘 네네네. 시간 해가지고 예. 감사하고요. 또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침 이런 시간에 이제 왔었습니다. 네네네. 왔었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감정에 관련돼서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고 아까 문우영 강사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리가 과연 그러면 나에 대해서 통할 수 있까 객관화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잠깐 서두에 이 질문이 왜 생각나냐 그러면은 서두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이게 주관적일 거 아닐까 어떻게 객관화를 해가지고 이걸 내도 적용할 수 있지 모든 사람이 적용이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경세에만 맞는 건지 아니면 모든 인간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그 객관화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네. 또 책의 위에 부제로 보니까 직장의 감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뭐야? 직장이 아닌 사람도 이런 감정을 읽어보면 적용할 수가 있을까? 이게가 좀 궁금해가지고 네. 그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이게 또 감정적인 건 좀 주관적인 거 아닌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객관화시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직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쓰셨는데 직장이 아닌 경우에도 할 수 있느냐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일반화라고 하거든요. 네네. 누구한테 적용이 가능하느냐. 네. 이제 이 답은 아주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감정을 알고 그걸 해소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본연적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이후에 혹시 더 궁금하시면 제가 해드리겠고요. 그 직장뿐만 아니고 일반 가정주부나 학생들도 네. 다 적용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감정적으로 일할까의 일로서만 국한해서 했지만 사실은 인간이라는 거는 1차적 감정을 2차적 감정으로 표현하면서 사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차적 감정에서 2차적 감정은 직장인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정주부도 그래요. 실제로 부인들도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죠. 그렇죠. 감정적으로 사는 예. 거죠. 전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기분이 이제 직장인의 네네. 떠나가지고 네, 네, 근데 책을 보시면 네. 그게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전 읽었으니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장에 이제 이 책의 안에서도 있는데 직장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몇 가지 중에 너는 왜 여기 책 제목가 감정적으로 이래. 감정적으로 의사결정하지 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논리적으로 해야지. 네. 이성적으로 네. 해. 그러니까 이성적이 아닌 거야. 감정은 이성의 반대라고 생각. 그게 아닌데.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어디 상황이든지 이성전에 항상 감성이 먼저 옵니다. 감정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성의 논리적인 걸 대는 거거든요. 왜 싫어? 그럼 왜 싫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래서 싫어, 이래서 싫어. 그렇지만 실제로 그거는 자기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왜 좋아? 그러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거죠. 아까 왜 좋아에 대한 거는 그 목적이 있다고 얘기 드린 것처럼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자신만의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트라우마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환경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유전자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 책 보면서 옛날 생각났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당번병이었습니다. 혹시 당번병 아시나요? 네. 예, 커피 타주는 병사입니다. 커피 타고 이렇게 해야 하는 병사입니다. 비서죠, 비서. 그러면 참 재미난 게 장교들은요, 금방 제대해요. 그러니까 2년 반 근무하고 결제 받으러 갈 때 그냥 들어가요. 근데 하사관들은요, 꼭 나한테 물어보고 들어가요. 대대장님 지금 컨디션이 어떠시냐? 제가 그래요. 그럼 오늘 들어가지 마세요. 감정이 안 좋을 때는 그런 분들은 제가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결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받고 오고요.
그냥 들어가는 장교들은 이제 깨지고 나오는 거지, 이제. 받았는데, 네가 말이야.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이 결제 하나 받는 것도 굉장히 감정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하사관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게 평생 직장이니까 벌써 눈치를 채는 거야. 진짜 중요해요, 직장에서요. 결제 하나 받을 때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딱 출근할 때 부장 얼굴이 안 좋다. 그럼 부부 싸움 먹은 거거든요? 그땐 초토화되잖아요. 출근할 때 기분 좋으면 그 부서가 잘 돼. 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여기 잘 들어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예. 네. 간단하게 또 본인 소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이찬우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방금 전에 네. 그 감정의 근원을 찾는데 그 트라우마라든가 어릴 때 예. 그거를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네. 어쩌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이 이러이러한 겁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대응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기대하지 말고 일차적인 걸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 이렇게 요청하면 되고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일차적인 겁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라는 얘기죠. 그거보다도 예. 내가 있었던 어릴 적에 내 감정의 근원을 찾아가는 방법. 예.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궁극적인 어떤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의견을 내신 거네요. 그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예. 그 찾아가는 건 이제 일단은 본인의 감정이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일단 얘기를 어떤 방법을 써서 해야지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감정은 본인이 어떤 표현해야지. 표현을 해야지.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개인이 한번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과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외부적 환경에 자극을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상황들이 과거에는 어떤 때 많이 있었지?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걸 계속 파고 들어갈 때 보시면 이제 명상요법, 뭐 걷기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뭐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각자의 적합한 방법이 있어요. 찾아가는 방법들을. 그 아까 얘기한 건포도 같은 경우는 감각을 이용해서 내 감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과거의 감정 속으로 찾아가는 방법들. 그렇게 해서 과거에 내가 그런 어떤 그 쌓여졌던 그 감정의 무의식적 감정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에는 원인과 목적이 있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개인이 잘 찾아보시는 거고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라는 거 꼭 신경정신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되게 많아요. 네. 상담을 우리가 무료 상담해 주는 데도 많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전문가 분들이거든요. 코치를 받는 부분도 있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아까 이제 문세영 강사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감정 코칭이라는 걸 쳐보시면 최성애 박사님이 나와요. 최성애 박사님 제자예요. 저도 거기 가서 수업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았던 게 초감정을 알아내는데 감정 안에 감정인데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뭐 그 최성애 박사님이 개발한 건 아니고 차력으로 이렇게 자기를 만들고요. 엄마를 만들고 가족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엄마가 돼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그리고 또 돌려. 또 내가 또 엄마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1인극을 혼자 하게 하거든요. 대부분 엄마와에서 뭔가 초감적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엄마한테 받았던 상처, 섭섭했던 거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감정이 맞습니다. 감정을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요법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꼭 그 최성애 박사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찾아보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 또 제가 명상도 갔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이비 종교더라고. 어디라고 얘기를 못하. 나 명상인 줄 알고 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이비 종교야.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근데 거기 좋았어요. 왜, 그 바치기까지 얼마나 비우게 만들어요, 저를. 그때 앉아가지고 점을 하나 찍어주더니 1시간 내내 그거만 보내는 거야. 그리고 쭉
어렸을 때부터 꺼내요. 근데 그게 다 사진이라는 거야. 내 과거의 기억은 스토리고 내가 찍은 사진이야.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찍은 사진이야.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얘기하잖아. 친구들 만나면. 예, 그걸 하나씩 찍어갖고 이렇게 우주로 날려요. 비우는 작업을 하는데 계속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여튼 계속 비우고 있는데 어쨌든 되게 좋았어요. 근데 조심하시고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어쨌든 명상 같은 거 하면 가만히 앉아갖고 생각하면서 나를 이렇게 느끼고 아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진실이 아니구나라는 것들. 네. 그런 작업도 좋죠? 네, 맞습니다. 예, 많이 있어요. 요가도 좋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작업들을 하시면 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좋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대답이 좀 되셨나요? 네, 네. 제 감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만족하진 않아, 표정을 보니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표현보다는 네네네. 스스로 내가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계기나 방법론에서 제가 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예, 질문한 게 아니라 의견을 내신 거예요, 그죠? 네. 네, 저의 사례를 보면, 저는 이제, 지리산에 이제, 그 요양을 하러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제, 요양을 하러 가서 1년여 동안 있었거든요. 서울과 이제 지리산을 왔다 갔다. 근데 왜 지리산을 가셨습니까? 제 고향이 또 그쪽 근처여서, 그러셨구나. 예, 예. 그래서 갔는데, 지리산은 또 어머니 같은 산입니다. 예, 품어주고 따뜻해서, 그런 산이고요. 보통 계룡산을 많이 가신다고 그러는데. 지리산을 가셨어요. 설악산은 좀 아버지 같은 산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예. 저는 그 지리산 둘레길 274km를 10일에 걸쳐서 돌았어요. 예. 그 돌면서 여러 가지들 왜 내 감정을 그럴까? 왜 내가 공포와 불안을 만들어내는 걸까?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찾아낸 거죠. 그 열흘 동안에 돌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된 거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내 자유스럽게 자아실현하면서 사는 게, 내가 공포와 두려움, 불안을 만들어내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했더니 회복 속도는 급격히 좋아져요. 네, 버리니까. 네, 이렇게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그 회사로 복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요양을 했을 때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뚜렷한 어떤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됨으로써 이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런 어떤 공포와 불안에서도 벗어나게 된 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직장을 네. 뭐 좋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네. 참 노력하실 텐데. 아니 지금 저는 이 책을 보고 되게 나이가 많으신 줄 알았어요. 또 깜짝 놀랐잖아요. 보고서 뭐 대충 짐작은 되시죠. 뭐 여쭤보진 않겠지만, 근데 제 감정은 걱정되는데요. 예, 아니 네. 그 좋은 회사를 나오시고 지금 이렇게 계속 공부하시고 이러는데 꿈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제 계획이나 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그 네. 인간 본성을 실현하는 공동체, 인간은 예. 선한 존재, 성선설을 저는 믿고 네. 있어요. 이번 제가 공황장애를 심각하게 겪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좀 인간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공동체가 실현되는 거. 인본주의 경영을, 그래서 이제 컨실리언스 그룹이라는 그 회사를 설립을 해서요. 네. 그런 어떤 그 자그마한 실험을 좀 해서 그 실험들이 성공하게 되면 사회가 좀 변혁되고 그 변혁된 게 좀 인간이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본주의 경영, 공동체주의 문화, 네. 사무제도, 저희는 그 스펙이나 정년, 소유, 계급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래서 그런 회사를 좀 해서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는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컨실리언스 그룹. 예, 컨실리언스 네, 그룹이라고. 컨실리언스 그룹. 네. 지금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컨실리언스 그룹을 좀 지켜보고 홈페이지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예, 한번 네. 들어가 보시고요. 같이 좀 이렇게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나는 감정적으로 일할까 이렇게 함께하게 된 거는 석세스 TV, 여기 석세스 TV 좋지 않습니까? 예, 더 커집니다. 이제 교대 쪽 다다음 주죠. 저희가 둘째, 넷째 주에 하는데요. 다다음 주는 이제 교대 쪽에서 할 겁니다. 공지가 될 거고요.
석세스 TV와 그리고 엔터스 코리아라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여기 책을 쓰시고 싶은 분들은 엔터스 코리아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기가 출판 에이전시인데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데예요. 내가 직접 출판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엔터스 코리아에서 대신 좋은 출판사도 섭외해주고 같이 기획도 같이 해주고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이 자리도 엔터스 코리아에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세를 좀 나눠먹습니다. 그거 먹고 살아야지.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이제 책을 혼자 냈지만 8% 주더라고요. 첫 작가는. 그리고 조금 이제 더 나가면 10%까지 줍니다. 아세요? 나중에 이제 그리고 진짜 베스트셀러면 15% 20% 주는데 그건 뭐 기대도 못하고 어차피 8% 받을 거 엔터스 코리아를 거치면 10%를 받아내고 자기네가 2%를 먹어요.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또 되게 좋죠? 엔터스 코리아 여기 관계자분이 오셨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마케팅도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사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책 쓰시면 엔터스 코리아를 많이 검색해 주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나는 감정적으로 일할까? 한봉주 저자님 책 이제 막 보고 싶잖아요. 저는 이 강의를 진행하는 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시겠지만 책을 봐야겠는데 특별히 동기가 없어서 우리가 안 보는 거거든요. 책을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불편하잖아요. 들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막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보실 거예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이제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면 책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한봉주 저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